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신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Predicting Human Posture for Manual Material Handling Task Using a Conditional Diffusion 모델입니다. 본 논문은 IEEE 트랜잭션 on 휴먼 머신 시스템에 게재된 논문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버네틱스의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4입니다. 인트로입니다. 물건을 들어올리는 행위인 매뉴얼 매테리얼 핸들링 MMH 작업은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근골격계 질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작업 자세 예측이 필요한데 기존 모델은 인간 자세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확산 모델은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리프팅 조건에 따른 3D 자세를 예측하기 위한 조건부 확산 모델을 제안했으며 비교를 위해 유닛과 MLP 구조를 사용해서 검증했다고 합니다. 연구 목표는 주어진 신체 파라미터와 작업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물체를 들어올릴 때의 3차원 자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입력 조건은 총 6차원의 컨디션 벡터 CMMH로 2개의 신체 파라미터와 4개의 제약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신체 파라미터는 왼쪽, 오른쪽, 벽면 중에 신체의 방향, 그다음에 신체의 높이이고 제약 조건은 신체의 중심으로부터 왼손과 오른손의 수직 및 수평 거리입니다. 이는 사람이 어떤 높이와 방향에서 물체를 들고 있는가를 수치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신체의 각 부분을 35개의 랜드마크로 표현한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입력된 조건을 바탕으로 예측된 35개 랜드마크의 3차원 좌표가 출력됩니다. 논문에서는 랜드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별로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채널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델이 특정 작업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세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여 가장 가능성 높은 자세를 생성하도록 학습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조건부 확산 모델의 전체 구조입니다. 모델은 주어진 작업 조건, 즉 오리엔테이션, 하이트, 핸드 포지션 정보를 바탕으로 리프팅 태스크 중에 인체 자세를 예측하도록 학습됩니다. 입력은 3가지로 구성되는데 노이즈가 섞인 자세 데이터 XT, 노이즈가 얼마나 포함되었는가를 의미하는 타임 스텝인 T, 그리고 컨디셔널 벡터 CMMH입니다. 이미지가 신호가 아니라서 노이즈를 넣는다는 것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각 채널 좌표에 단순히 무작위 값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임 스텝과 컨디셔널 벡터는 각각 임베딩 레이어와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한 뒤 컨캣되어 자세 데이터와 같이 모델이 입력됩니다. 이후 모델은 디노이징하는 과정을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예측한 노이즈를 출력하게 되고 생성 과정에서 각 스텝별로 예측한 노이즈를 지워가면서 신호를 복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타임 스텝과 컨디셔널 벡터를 각각 임베딩하고 프로젝션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은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임베딩이랑 유사합니다. 데이터에 주입하고 싶은 정보는 m/1, m/6인데 이걸 m/35, by 3인 데이터에 그대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같은 크기가 되도록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이 임베딩 레이어입니다. 어떤 벡터 x를 행렬 w와 곱하면 아래와 같이 원하는 크기의 임베딩 매트릭스로 변환됩니다. 이때 w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 x는 각각의 고유한 임베딩 매트릭스를 가집니다. 오른쪽은 프로젝션 레이어인데 처음에 입력되는 벡터 크기가 달라 w의 크기만 달라질 뿐 사실상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임베딩된 타임 스텝과 프로젝션된 컨디셔널 벡터는 컨캣해서 오른쪽과 같이 m/2c 크기의 행렬로 만들고 이 행렬을 타임 컨디션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 컨디션 정보와 데이터가 모델에 입력되는 과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데이터 XT는 원래 m/35/3인데 이해를 위해 임의로 m/3/35로 표현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 m/2c/35 크기의 피처 맵으로 변환됩니다. 타임 컨디션 매트릭스는 채널 개수만큼 맞춰서 복제되고 피처 맵에 선형적으로 더해집니다. 모든 채널에 동일한 타임 컨디션 매트릭스가 더해졌으므로 모든 채널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채널의 좌표, 시간, 요건 정보가 모두 포함된 피처 맵이 모델에 입력되고 마지막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 원래 데이터와 크기가 같은 노이즈가 출력됩니다. 제한된 유넷과 MLP의 구조입니다. 먼저 위는 유넷 구조입니다. 입력 포즈 XT는 35개 채널의 각 좌표들이고 이는 1D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피처맵에 임베딩된 타임스텝과 컨디셔널 벡터들이 각 채널에 더해집니다. 전역 정보를 추출하는 다운샘플링과 지역 정보를 복원하는 업샘플링을 반복하여 스킵 커넥션을 통해 노이즈가 점진적으로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서 제거한, 즉 예측된 노이즈를 출력합니다. 아래는 MLP 구조입니다. 입력이 3차원인 유넷과 달리 모든 좌표는 하나의 픽처 벡터로 취급하여 입력됩니다.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며 각 레이어에서 타임스텝과 컨디셔널 벡터가 임베딩됩니다. 임베딩한 결과의 크기만 다를 뿐 과정은 유넷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은 예측한 노이즈를 출력합니다. 유넷은 채널 간의 공간적 연결성을 보존함으로써 생성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고, MLP는 모든 좌표를 하나의 벡터로 처리함으로써 공간 구조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좌표 간의 전역적 관계를 학습하여 생성의 정확성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실험은 총 25명의 참가자가 참여했고, 참가자들은 90도로 배치된 2개의 인접한 선반 사이에서 3가지 크기의 빈 상자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박스를 들어올리는 높이는 0.14m에서 1.82m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설정되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행되었고, 모션 캡처를 이용하여 35개 채널에서 3차원 좌표가 추출되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세의 노이즈가 점점 더 추가되어 완전히 무작위 형태에 가까워지는 포워드 디퓨전 과정이 나타나고, 왼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이를 점진적으로 복원해가는 리버스 디퓨전 과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간 단계인 t가 진행될수록 자세의 구조가 깨지지만, 모델은 조건 CMMH와 타임 스텝 정보를 이용해 원래 형태의 자세로 부드럽게 복원해냅니다. 다음은 정량적 성능 평가 지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의 키포인트 코디네이트는 전체 좌표 및 높이, 너비의 오차를 나타내고, 오른쪽의 조인트 앵글 코디네이트는 각각 머리, 몸통, 상완, 전완, 다리, 발목의 굴곡 신전 오차를 나타냅니다. 모두 오차에 관한 지표이므로 값이 낮을수록 성능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면 유넷이 MLP 및 다른 모델 대비 오차가 낮고, 이에 제한한 방식이 정확한 자세 복원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오른쪽 박스에 표기된 조건에 따라 각 모델이 예측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방향의 자세입니다. 맨 윗줄이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고, 파란색 선이 실제, 노란색 선이 예측한 결과입니다. 그림을 보면 유넷 모델은 실제 자세와 예측 자세가 거의 일치하고 팔, 다리 길이 또한 정확하게 복원되었습니다. MLP의 경우 자세 형태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팔꿈치 및 무릎 관절 등에서 변형이 나타나 오차가 커집니다. 아래 두 모델은 일부 조건에서 더 다양한 자세를 보이지만 노이즈가 남거나 아니면 정렬이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성된 자세가 해부학적으로 타당한지, 물리적으로 가능한 자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신체 세그먼트의 길이를 실제 길이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평가 지표는 RMSE와 MA이며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유넷 모델의 오차는 MLP 모델보다 작았는데, 이는 유넷이 팔, 다리 등 각 관절 구간 길이를 더 일관성 있게 복원하며 해부학적으로 유효한 자세를 더 정확히 생성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성된 자세의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로 각 관절 각도의 표준 편차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생성된 자세에 대해 각 관절의 회전 각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MLP의 표준 편차가 유넷의 표준 편차보다 높은데, 이는 유넷이 일관된 자세를, MLP는 다양한 자세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학습에 사용되는 조건이 적고 결과는 초기 시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트로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물체를 잡기 위해 숙이는 자세부터 들어올리는 과정까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결과는 조건에 대한 시작 자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 높이, 팔과 몸 사이의 거리 등을 하나하나 설정하기보다 차라리 현재 좌표를 조건으로 두면 다음 자세, 그 다음 자세까지 생성해서 정지된 시점이 아닌 하나의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